맘설치 10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재 수학 소년 가우스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는 기사였고요. 반초선, 반초선이라서 이게 뭐지 했더니, 밴쿠버에서도 조선일보가 있나봐요. 밴쿠버 2021년 6월달 기사고요. 그러니까 뭐 교민신문 같아요. 조선일보는 맞는 것 같아요. 조선닷컴인데, 밴쿠버 조선닷컴입니다. 자, 내용은 오늘은 천재 수학자의 일화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천재 수학자의 이름은 바로 가우스, 영어로 거스죠. 가우스, 본명은 칼 프리드리히 가우스이며 독일 태생의 수학자 또는 과학자입니다. 수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특히 해석학, 미분기학, 측지학, 정전기학, 천문학, 광학 등의 분야에서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는 수학의 왕자. 이게 중요하죠. 정수론에서 가우스는 수학의 왕자라고 해요. 왜 왕자냐면 업적이 왕이 있고 왕자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젊어서부터 뭐 정수론에 아주 뭐 중요한 논문 뭐 그런 또 집필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냥 프린스죠. 나이 때문에 그래요. 태고 이후 가장 위대한 수학자 뭐 가장 위대한 수학자, 뭐 이건 뭐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하여튼 훌륭한 사람 맞아요. 가우스란 분이 등의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수학과 과학의 많은 영역에 주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었고 역사상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수학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수학적 천재성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인정을 받았는데요. 자, 아주 어린 나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굉장히 유명한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살 때. 가우스가 10살 때 일입니다. 자, 여기 밴쿠버 조선닷컴에 나온 기사고, 자, 일단 클리어를 하고요. 자, 그러면 엄친수가 왜 이 천재 수학 가우스를 이제 생각해냈냐? 아까 보시면 10살 때 일이라는 게 있고요. 맘서치 9번째 강의에서 그쵸? 초등학교 2학년 일본의 초등학교 2학년이 곱셈을 한 걸 갖고 선생님이 이게 뭐야? 이제 그렇게 이게 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잖아요. 그쵸? 구설에 오른 거죠. 그렇다면 가우스는 1700년대 사람이니까 18세기에 그러면은 독일의 환경은 어땠을까? 아마 어머니들도 가우스의 1화는 많이 어렴풋이 기억날 거예요. 그 1화 때문에 요 기사를 찾아본 거예요. 자, 제목이 뭐냐면 18세기에 그쵸? 독일의 가우스가 초등학교 때 그 유명한 1화가 있죠. 어머니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것 같고요. 그럼 18세기에 그 초등학교 독일 선생님은 가우스를 칭찬했을 건지 아니면 가르쳐 주지도 않은 거를 왜 시키지도 않은 이런 방법으로 왜 계산을 했냐. 그래서 너도 이게 뭔데? 그랬을까? 그 일본과 현대 일본과 근대 독일의 선생님의 어떤 뭐 태도라 그럴까요? 아니면 자질 뭐 태도가 맞겠죠. 태도도 되고 자질도 되고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구글 검색에서 가우스 1화를 치니까 뭐 여러 가지 블로그도 있고 카를 프리드리히 가우스 백과사전도 나오고요. 뭐 사이언스 타임대도 있고 10대 소년의 놀라운 발견들 또 경향신문에서 역사 속의 수학 이야기에서 또 가우스가 따로 있어요. 그쵸? 근데 가우스에 대한 유명한 일은 다음과 같다. 가우스가 10살 때 그쵸? 또 천재 수학소년 가우스인데 이게 밴쿠버 조선닷컴이에요. 이쪽이 제가 읽기가 가장 좋았어요. 어쨌든 어머니도 가우스의 일화 궁금하시면 구글에서 검색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정리한 텍스트로 가겠습니다. 자, 타이틀을 아까 설명드렸듯이 1787년 독일의 수학선생님 즉 10살 때 그 가우스 1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우스는 1777년생이겠죠.
자, 이 18세기의 독일의 초등학교 수학 선생님의 관점은 어땠냐는 거를 한번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금 강의를 마련했고요. 기사 내용은 밴쿠버 뭐 조선닷컴이에요. 밴쿠버 조선닷컴으로 할게요. 자, 그럼 기사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 정리했어요. 자, 가우스가 10살 때입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조금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선생님이 쉰다는 거였어요.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쭉 99 뭐 80 더하기 81 쭉쭉쭉쭉 90 더하기 91 쭉쭉쭉 99 더하기 100의 합은 하고 이제 애들한테 칠판에 써놓고 뭐 쓰는 거 간단해요. 한 줄만 쫙 써놓고 이거 풀어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그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설 때 어린 가우스가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답은 5050입니다. 이걸 쓰고 나서 선생님 좀 쉬어야지 했는데 그냥 답을 얘기한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선생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몇십 분은 계산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문제를 가우스는 너무도 빨리 그리고 쉽게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은 아마 여기 이 독일 선생님이 가우스한테 그쵸? 굉장히 수학에 대한 재능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얘기는 있어도 그쵸? 이게 뭔데? 라고 얘기했다라는 그런 건 없어요. 즉 이렇게 어떤 천재성을 인정해주고 해서 그쵸? 가우스가 아까 뭐 수학의 왕자도 된 거고요. 정수론의 왕자 그 다음에 뭐 태고 이후에 가장 위대한 수학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어이했던 엄친수가 이번에 강의를 한 그런 의도는 그 현재 선생님과 근대 현재 일본 선생님과 뭐 근대 독일 선생님의 수학 선생님의 어떤 그런 관점 태도를 콕 찍기 위한 것이었고 자 어했던 문제는 나왔으니까 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엄친수가 수학 선생님이 돼서 그런 어떤 뭐 평가는 뒤로 하고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가우스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칠판에 쓴 문제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쭉쭉쭉 해서 100까지 더해서 이 합은 무엇이냐 더했을 때 합 S라고 할게요. sum. 그쵸? 이게 뭐냐고 물어본 거였죠. 근데 가우스는 어떻게 5050이라는 거를 순식간에 풀었냐 하면 뭐 역발상이라고 할까요? 자, 1, 2, 3, 4, 5에서 100까지 가는 거는 뭐 오름차순이라고 하면, 그쵸? 또 100에서 100, 99, 98, 97, 역발상인데 그건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수열을, 그쵸? 정리를 한 거예요. 100, 99, 98, 97에서 2, 5, 4, 3, 2, 1까지.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역발상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수식을 써놓고 두 개를 더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낸 문제를 가우스는 이걸 sum 이라고 해서 s라고 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역발상으로 역순으로 다시 더한 것도 그쵸? 1부터 100으로 더하나 100부터 1까지 내려와서 더하나 이것도 s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가우스는 뭘 본 거죠? 이 세로를 본 거예요. 1 더하기 100도 100일, 2 더하기 99도 100일, 3 더하기 98도 100일, 100 더하기 1도 100일. 이게 101이네. 그쵸? 자, 요거 갖고 이제 문제를 풀었다는 거죠. 100일이 반복이 되네. 그쵸? 그럼 동수누가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가 될까요? 자, 100일이 연속이 돼. 그러면 이거 동수노가고 이거 몇 개였죠? 1부터 100개는 100개가 되는 것이죠. 그쵸? 그 동수노가가 몇 개인가요? 자, 100일 곱하기
101 곱하기 100입니다. 그쵸? 이 곱셈도 쉽죠? 101에다가 0 2개 하면 되죠. 1100이고, 자, 1100을 구했는데, 이렇게 동수누가까지 쉬웠어요. 근데 쉬운 거고, 근데 이 101은 선생님이 원한 S였나요? 아니면은 S 더하기 S를 해서 2S인가요? 자, S가 두 개죠. S가 두 개란 뜻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2S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S를 구한다면 나누기 2를 해주면 5050이 되는 거죠. 자, 5050. 자, 가우스가 실제 이렇게 구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지우지 않고, 자, 만약에 요 식이 나왔기 때문에 풀이를 먼저 했는데, 자, 어떤 식으로 한번 생각할 수 있나 봅시다. 이제 스트래티지를 세워볼게요.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덧셈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걸 다항식이라고 할게요. 그쵸? 자, 다항식의 덧셈이에요. 그쵸? 항은 100개이다. 1부터 100까지 더하니까 항은 100개이네. 다항식이니까 항이 몇 개인가 본 거예요. 그럼 100개다. 되죠? 자, 1부터 100이라고 하면 나는 100부터 1로 내림차순으로 더해도 더해볼게. 그 역순으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쵸? 자, 이게 다항식이라고 생각하고 이 항이 몇 개지? 100개. 그쵸? 나는 거꾸로 더해볼게 해서 역순으로 덧셈을 해본다. 생각의 역발상 같은 거라고 할까요? 예. 그 다음에 이걸 덧셈식으로 해서 세로셈을 쭉쭉쭉 해보니까 이 다항식이 다 각각의 항들이 101이 된다. 그럼 동수누가다. 동수는 여기서 101이고, 그쵸? 그러면 몇 번 repeated addition이 됐을까? 누가가 됐을까? 했더니 항은 1부터 100이니까 100개다. 그쵸? 그래서 동수 누가인데 동수 101이 101이 몇 번? 100번. 그쵸? 근데 요거는 ES다라고 해야 되겠죠. 1100이라고 답을 구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낸 문제는 여기에요. 다시. 자, 선생님이 낸 문제는 여기죠. 요 부분. 그쵸? 1부터 100까지 더해라. S를 구하는 거예요. ES가 아니라. 그래서 S를 구하면 5050. 자,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해서 풀면 뭐 한 1분이면 풀 수 있겠죠. 그쵸? 자, 이렇게까지 가우스 1화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렸고요. 자, 다시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로 가면 자, 이것이 바로 어머니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거예요. 자, 등차 디퍼런스가 1씩 나는 거죠. 1부터 100까지 1, 2, 3, 4, 5, 6, 7, 8이니까. 그쵸? 그거에 대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거를 좀 자세히 보시려면 구글에서 엄친수가 옛날이라기보다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그때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가리지 않고 뭐 수학적인 거 생각나는 것 좀 많이 블로그에 올린 게 있죠. 그래서 구글에 엄친수 쓰시고 지금 가우스니까 이게 지금 가우스와 등차 수열의 합. 그쵸? 지금 등차 수열의 것이 생각이 나시는 거죠. 한번 봐볼게요. 자, 가우스의 등차 수열이 궁금하신 분은 구글에서 그쵸? 엄친수 쓰시고 가우스와 등차 수열하면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를 찾아주죠.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이버는 그 검색 엔진이 안 좋기 때문에. 자, 가우스와 등차 수열 한번 네이버 블로그인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문제는 1부터 10까지 자연수합을 구해 보세요. 그쵸?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인데 무식하게 1 더하기는 3 두 개 더했으니까 3 다음에 3 더하기 3은 6 나왔고 여기는 2, 3, 4, 5, 6, 7, 8, 9, 10까지 가는 거고 이전 항들을 더해서 6 더하기 4는 10 다음 10 내려오고 그 다음 항은 5
15 구하고 15 내려오고 5 다음에 항은 6 이렇게 해서 55까지 했어요. 자, 이걸 100개까지 하려면 무지 힘들겠죠.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계산한 친구들은 독일의 선생님이 아이고 오늘 좀 쉬어야겠다라고 문제 낸 거에 속아 먹어서 한 몇십 분 이렇게 풀고 있을 거예요. 100까지. 그쵸? 자, 근데 엄친수 내용에도 그쵸? 가우스 독일의 수학자 1777년에서 1855년 10살에 풀었던 일화. 자, 그래서 방금 풀어온 것과 그런 내용 S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한 게 있어요. 항은 100개이다. 그쵸? 그래서 101이라는 동수가 100번 누가 되어가지고 곱하기로 나타낼 수 있고 ES는 1100이고 이것을 나누면 5050이다. 자, 이런 내용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의 합. 자, 가우스가 한 건 1부터 100이라는 걸로 해서 순발력을 발휘해서 한 거지만 고등학교 때 가면 뭐 2분의 초항 더하기 말항 곱하기 항의 개수. 그쵸? 그래서 일반항으로 구하는 거 있죠? 뭐 SN은 2분의 2 더하기 n-1 더 곱하기 n. 자, 고등학교 때 기억이 어렴풋이 나실 거예요. 자, 어쨌든 가우스의 일화에 대한 이렇게 신문 기사나 그쵸? 뭐 사이언스 타임 이런 기사나 이런 어떤 그 칼럼 같은 걸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엄친수가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것도 한번 보시고요. 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강의 중에서 나왔지만 현재 일본 선생님의 어떤 태도, 그 다음에 근대 18세기 독일 선생님의 어떤 그 학생들의 천재성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 그 차이점 한번 또 짚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우스의 일화는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건데요. 3학년 1학기 곱셈 단원의 응용 문제도 있어요. 내용은 1부터 10까지 수의 합을 곱셈식으로 구하려고 합니다. 보기를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이거를 푸는 거는 가운데 뚝 잘라서 5 더하기 6, 11. 이거 문제에 이런 예가 다 나와 있어요. 또 4 더하기 7은 11, 3 더하기 8은 11, 9 더하기 8은 11, 이렇게 11. 11이 몇 개니? 그래서 5개. 그쵸? 이 10을 반 접으면 5가 되는 거고, 그쵸? 그게 동수가 11개인데, 그 반을 접으면 이 동수가 5개 나온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죠. 이렇게 연결해서. 그래서 11 곱하기 5의 색은 55를 그냥 구하는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덧셈이 이렇게 항들끼리 포개서 해가지고 동수 11을 만들어서 몇 개? 5개. 이제 그렇게 풀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 다시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의 합을 더해라 할 때 반을 딱 쪼개서 이렇게 포개지는 거 5하고 6, 4하고 7, 3하고 8, 2하고 9, 1하고 10 했더니 다 어떻게 됐죠? 합이 다 11, 11, 11이 됐죠? 이게 몇 개 나오나요? 이 그림으로 보면 5개니까 11 곱하기 5로 구한 거예요. 그쵸? 아이들한테 이렇게 포개가지고 동수가 나오는 그런 어떤 그 패턴을 잡으라고 하는 게 이제 3학년 1학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그쵸? 이런 식으로 이게 ES가 돼서 S를 또 나눠준다는 방정식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 가우스의 발상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쵸?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이 S를 좀 이해를 못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쵸? 합이 된다는 것과 적어도 좀 역발상으로 내림차순으로 생각해봐 라고 하는 풀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일본 선생님의 이게 뭔데라는 거, 그쵸? 나니고래. 이것 때문에 이제 가우스의 일화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